안녕하세요. 법무법 인필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계속 이제 형사 절차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번 영상까지 수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법원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각각의 절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어떻게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소장이라는 게 나오고, 예전에는 법원에 기소가 되면 판사님한테 이 공소장이랑 증거자료가 다 같이 한꺼번에 갔어요. 그래서 공소 제기되면 판사님께서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다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증거자료 중에 사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을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서도 많이 있을 텐데, 조서도 충분히 반박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사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반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조서를 다 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판사님한테는 공소장만 갑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판사님한테 공소장만 가고 증거는 판사님한테 일단 가지 않습니다. 증거는 검사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증거 목록이라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목록 1, 2, 3 해서 작은 거는 20, 30까지 가는 것도 있고,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몇 천까지 가는 것도 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받습니다. 목록을 받으면 일단 공소장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차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님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는데, 증거 동의 부동의 할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절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백을 한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형사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져요. 자백하면 보통 이제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라 그래서 그냥 증거 다 그냥 판사님 받으시고, 그럼 사실 더 할 게 없죠. 그냥 양형자료 내고 한 번 기일하고 판결 받으면 끝인데, 그런 사건은 궁금하지 않으실 거고, 다투는 사건, 내가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 일단 공소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여 무죄를 주장합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사실 중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고, 공소장에는 딱 범죄 사실만 적게 돼 있거든요. 물론 검사님마다 다르긴 해서 좀 배경 사실을 많이 쓰시는 검사님도 있고 적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난 다투고 싶다, 아니면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이건 죄가 안 돼서 다투고 싶다, 이런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거고,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투고자 한다면 증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 증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증거로 쓰는 거에 부동의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검사님의 의견서라든지 수사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동의 부동의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런 절차를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공판 기일이 잡히죠. 그래서 공소 제기가 되고 나면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히는데, 그때부터 이제 1회 공판 기일, 2회 공판 기일, 3회 공판 기일에서 1회 공판 기일이 첫 번째 이제 재판 기일이고, 민사랑 달리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고, 다만 지금 전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출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없이 재판하면 당사자한테 불이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재판에 나와서 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알아야 또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게 하는 건 당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벌석 재판이라 그래서 그냥 당사자 없이 재판하고, 대신에 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계속 안 나오니까 재판장님께서 이제 벌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다만 벌석 재판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님이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고, 요 단계에서 이제 같은 날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할 수도 있고, 증거의 양이 많으면 다음 기일에 하겠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탈함 확인하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관여된 사람도 많고 다투는 사건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1회 공판 기일 들어가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그래서 이건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검사랑 변호사가 나와서 사건이 이렇고 다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입장을 들어보는 거죠. 검사는 이렇게 공소 제기했는데 변호인의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장이 그렇다, 공소사실이 예를 들어 10개 되는데 10개 다 부인하냐 6개를 부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몇 개를 부인하고 몇 개는 인정한다, 어떤 측면에서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검찰 측 증인은 몇 명이냐 피고인 측 증인은 몇 명이냐 하다 보면 물론 바뀔 수 있지만, 부인을 하면 이제 증인 수가 대강 나오거든요. 검찰에서 불러야 되는 증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이다. 우리도 그러면 한 30명, 50명쯤 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증인마다 증인 신문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판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재판을 며칠 정도 해야 되겠다. 공판기를 몇 회 해야 되겠다. 증인 중에서 너무 중복되면은 이 사람들 위주로 하고 나중에 좀 정리하자. 뭐 이런 식의 진행에 대한 협의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장님께서 정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던 삼성 사건도 공판 준비기일 했고, 공판 준비기일도 몇 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을 몇 회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판 준비기일 종료하고 다음부터는 공판기일 하자. 그래서 공판기일 진행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형사 재판 공판에서의 꽃은 증인신문입니다. 결국은